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우선 항상 부족한 제 경쟁률 방송을 시청해주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요. 또 목소리가 듣고 싶다고 말씀해주시는 분들도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얘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스튜디오 미르의 영상 힘내서 빨리 준비해봤거든요. 4주차의 청약이 진행될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3기 EV와 스튜디오 미르의 청약이 진행될 텐데요. 스튜디오 미르가 수요 예측 결과를 더 빨리 발표하기 때문에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해시태그로 제2의 SAMG 엔터라는 말을 달아놓은 이유는요. 콘텐츠 관련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관들이나 일반 청약자들의 반응도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는 해요. 그럼 내용 같이 보시죠. 스튜디오 미르는 애니메이션을 총괄 제작하는 전문 회사인데요. 그냥 제작이 아니라 총괄 제작이거든요. 총괄 제작에 대한 개념부터 잡고 가겠습니다. 애니메이션 제작은 크게 3가지 단계로 나눠서 진행이 된다고 해요. 시나리오, 콘티, 스토리, 캐릭터 디자인을 결정하는 프리 프로덕션 단계, 가장 초기 단계, 그 다음에 원화, 동화, 스캔, 채색, 합성 등 본격적인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는 메인 프로덕션 단계, 그리고 마지막, 편집, 자막, 음악, 동영상 등을 제작하는 영화나 드라마로 치면 후반 작업에 해당하는 포스트 프로덕션 단계. 네, 다수의 다른 제작사들이 하고 있는 일반 제작의 경우에는 애니메이션 본제작 단계에만 딱 참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렇다면 시키는 대로 제작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보통 애니메이션을 필요로 하는 제작사나 유통사들이 하나의 작품을 완성시킬 때도 에피소드별로 배분해서 여러 애니메이션 제작사들에게 저가 수주 경쟁을 붙이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네, 근데 스튜디오 미르는 시나리오 기획부터 최종 후처리 작업까지 모든 공정을 내재화시켜서 다 리드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장편 작품의 수주를 따내기에 훨씬 좋은 조건이겠고요. 당연히 수주 단가도 일반 제작에 비해서 훨씬 높습니다. 단순히 저가 수주 경쟁을 붙일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아닌 거죠. IR 자료를 참고해서 보니까요. 일반 제작에 비해 총괄 제작의 수주 단가가 5배 정도 높더라고요. 총괄 제작은 이렇게 난이도가 높은 만큼 수주 규모도 크고 단가도 높아서 협상력과 이익 측면에서 다른 제작사들에 비해 유리할 수 있다라는 강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튜디오 미르가 국내 중소형 총괄 제작업체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라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 스튜디오 미르가 참여한 작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제작에 참여한 작품에는 대표적으로 미국 TV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1위를 기록한 코라의 전설, 넷플릭스 콘텐츠 종합 순위 6위에 오른 도타 용의 피, 넷플릭스 영화 부문 순위 2위를 기록했던 위쳐, 늑대의 악몽 등이 있습니다. 제가 본 건 하나도 없네요. 아무튼 성공적인 레퍼런스들이 꽤 많은데요. 보면 미국과 캐나다, 북미 시장을 타겟으로 한 작품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순수 한국어로 제작한 애니메이션, 외모 지상주의가 좋은 성과를 얼마 전에 또 냈거든요. 네이버 웹툰이 원작이죠. 드라마로 제작되기도 한 작품이고요. 아무튼 애니메이션 제작에는 스튜디오 미르가 참여를 한 건인데 넷플릭스 공개와 동시에 글로벌 순위 10위 안에 안착했고 또 8위까지 최종적으로 올랐었습니다. 전 세계 탑 10 콘텐츠 중에서는 유일한 애니메이션 작품이었다는 점에서 K 콘텐츠, 한국어로 제작된 애니메이션도 글로벌 시장에서 충분히 주목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좋은 계기이자 성과가 아니었나 싶어요. 네, 이런 좋은 레퍼런스들을 바탕으로 글로벌 고객사들을 계속 확보하고 있는데요. 2019년에 국내 애니메이션 제작사 중에서는 최초로 넷플릭스와 장기 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요. 그 이후에 디즈니, 워너브라더스, 드림웍스, 니켈로디언 등등 글로벌 고객사의 수주를 계속 따내면서 고객사 다변화를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은 2022년에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해주면서 기대감을 높이긴 합니다. 작년 3분기 기준의 매출액이 21년은 물론 2020년 연간 매출액도 이미 상회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28억 원, 다시 흑자 전환의 성공, 순이익은 17억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나 순이익률도 22년에는 굉장히 높아졌네요. 과연 이게 반짝 실적인가? 아니면 올해도 실적이 괜찮을 것인가?
증권신고서 기준으로는 작품 제작 수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2022년에 11편, 2023년에는 13개, 2024년에는 12개 이미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올해 실적도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긴 합니다. 재무 안정성 지표들도 업종 평균 대비해서는 매우 양호하더라고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21년을 제외하고는 플러스를 계속 기록해주고 있어서 현금 흐름은 안정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공모자금이 유입된다면 현금성 자산은 더 증가하겠죠. 자, 꽤 규모 있는 글로벌 애니메이션 총괄 제작 업체라는 건 알겠는데 과연 이 회사의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애니메이션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더 증가할 수 있을까요? 네, 보시면 그래도 글로벌 OTT 업체들이 다양한 IP 콘텐츠들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들려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서 애니메이션 콘텐츠를 제작하는 제작사의 입지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은 되고 있어요. 밑에 오른쪽 그래프는 넷플릭스와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의 애니메이션 콘텐츠에 대한 투자액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도표니까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쉬운 부분은요, 회사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IP가 없다는 거예요. IP 회사는 아니라는 거죠. 얼마 전에 성공적으로 상장한 SAMG 엔터는 티니핑이라는 초대형 IP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 IP를 바탕으로 비즈니스 영역을 엄청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회사였죠. 그런 측면에서 스튜디오 미르는 아직까지는 조금 단순 외주 제작사 정도의 느낌이기는 한데 이번 상장 이후로 IP 기반의 회사로 재도약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미국 법인을 통해 자체 IP 개발을 추진해서 IP를 보유하게 되면 게임이나 웹툰, 웹소설 제작사에 우리 IP로 이런 콘텐츠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라고 제작을 역제안하겠다는 구상이고요. 반대로 IP를 보유한 게임사나 웹툰사 등의 다양한 IP를 활용해서 애니메이션으로 제작을 하고 IP 수익 일부를 배분받을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IP의 중요성이 강조된 거는 벌써 몇 년 전부터이기는 한데 이제서야 자체 IP를 개발하려고 한다는 거는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 아무튼 최근 시장에서 콘텐츠 관련주들의 흐름, 수급, 힘이 굉장히 좋았었고 최근 들어서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아무튼 SAMG 엔터의 차트가 그 단편적인 예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분위기 속에 상장을 추진하는 거라서 무난하게 관심은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공모 관련 내용들 같이 볼까요? 총 100만 주를 공모하고요. 공모가 밴드는 15,300원에서 19,500원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공모가 상단 기준 195억 원 규모를 공모하게 되겠고요. 시가총액은 약 1,004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확정이 되면 더 낮아지겠고요. 수요 예측은 오늘까지 진행이 됐네요. 분위기는 아직은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청약은 26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고 환불까지 4일이 걸린다는 게 조금 걸리네요. 상장은 2월 7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의 단독 주관이고요. 자, 구주 매출 20%가 존재하네요. 누가 보유 주식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팔 건지를 보니까 유재명 대표이사가 주식을 내놓습니다. 좋게 볼 수 없는 대목인데 보시면 대표의 지분율이 현재 84%로 굉장히 높긴 하거든요. 그래서 주식 분산 요건에 위배되는 건 아니지만 일정 수준의 구주 매출은 조금 필요했고 그럴 것이라고 예상하는 게 업계의 전반적인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문제 삼을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상장 직후에 유통 가능한 물량은 24.63%, 20%대 초반이라 좋은 편이고요. 상단 기준 금액으로도 약 247억 원, 200억 원대라 가볍습니다. 기존 주주 비율은 7.16% 정도가 존재하네요. 자, 그럼 이 회사의 기존 주주는 누구냐? 상장일에 유통 바로 가능한. 우선 재무적 투자자. 표에 보시는 것처럼 전환상환 우선주 투자를 통해서 참여한 크게 3개의 재무적 투자자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 LB 넥스트 유니콘 펀드는 1개월 보호 예수를 약속했기 때문에 상장일에 바로 유통되는 물량은 아니겠고요. 나머지 대부와 미래에셋은 유통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들의 투자 단가는 16,250원이에요. 그렇다면 공모가 밴드 하단보다는 높은 가격이고요. 상단 기준으로 괴리율은 20% 정도가 되겠습니다. 즉, 공모가가 밴드 하단에 확정되면 재무적 투자자들이 오히려 손실을 입게 되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공모가 산정 시에 큰 욕심을 부린 건 아닐 수 있다라고 보이고 이 부분이 상장 후 주가 흐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공모가 적정성은 뒤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들을 제외한 다른 기존 주주는 소액 주주들인 것 같아요. 소액 주주들의 주식수가 18만 주 정도 되는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되거든요. 하지만 이들의 매수 단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유통 가능한 물량으로는 주식 매수 선택권이 있는데요. 미행사 스톡옵션 41만 주 중에 21만 주는 행사 기간이 도래했기 때문에 상장 즉시 행사가 가능합니다. 행사 가격이 3,000원이에요. 공모가 하단 대비 5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니까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고요. 상장 예정 주식 종수의 4%에 해당하는 물량이라서 주가 해석 위험이 그만큼 존재한다는 거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네, 그럼 공모가 어떻게 산정했는지 보시죠. 비교 기업으로는 펜 엔터테인먼트, A스토리, 스튜디오 드래곤을 선정했는데요. SAMG 엔터와 선정된 기업은 뭐 거의 같습니다. 드라마 제작사들. 근데 대원 미디어 하나가 빠지기는 했는데 왜 선정하지 않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스튜디오 미르도 경쟁사로 국내에서는 대원 미디어를 꼽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대원 미디어의 퍼가 낮아서 그런지 제외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무튼 이들의 평균 퍼는 27.60배로 계산이 됐고요. 24년 추정 순이익을 기준으로 주당 평가가액을 산출했더라고요. 물론 프로젝트 협상이 완료된 건 그리고 진행 중인 건들을 바탕으로 추정 실적을 전망했기 때문에 아주 얼토당토 않은 수치는 아니겠지만 추정치를 썼다는 게 조금은 아쉽습니다. 할인율은 38%에서 20.80% 그냥 딱 평균 정도를 적용해서 공모가 밴드 15,300원에서 19,500원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럼 유사 기업들과 밸류에이션 비교를 통해 가격이 적당한 수준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SAMG 엔터도 포함해서 비교를 해봤어요. 다른 기업들은 최근 4개 분기 순이익을 기준으로 했고요. SAMG 엔터와 스튜디오 미르는 23년 순이익을 25% 할인율로 현가화한 수치를 적용했습니다. 왜냐하면 SAMG 엔터가 적자였어서 23년 추정 순이익을 써서 공모가를 산출했었거든요. 그래서 같은 조건으로 스튜디오 미르도 23년 추정 순이익을 25% 할인율로 땡겨왔어요. 자, 시가총액은 6일 기준으로 써놨고요. 그래서 펄을 계산해보면 펜엔터와 스튜디오 드래곤은 40배가 넘고 A스토리는 20배가 안 됩니다. SAMG 엔터는 23.72배, 20배가 조금 넘는 수준으로 나오고요. 그런데 스튜디오 미르는 공모가 하단 기준 22.51배, 상단 기준으로는 28.69배가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드라마 제작사들보다는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SAMG 엔터와 비교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SAMG 엔터는 IP를 보유했고 스튜디오 미르는 IP를 보유하지 않았다. 하지만 SAMG 엔터는 타겟층이 유아들이고 스튜디오 미르는 청소년부터 성인까지 층이 넓다라는 것에 있어서 어디에 더 점수를 줘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스튜디오 미르가 밴드 상단의 공모가를 확정 짓는다면 밸류에이션 매력은 좀 떨어져 보인다는 겁니다. 제가 이상한 건지 주관사들이 이상한 건지 요즘 공모가가 마음에 드는 게 도통 없네요. 그나마 앞에서 말했듯이 재무적 투자자들의 투자 단가와 공모가 밴드가 큰 차이가 없다는 부분이 공모가에 대한 평가에 좀 좋은 영향을 줄 수는 있겠습니다. 네, 결론. 그래도 콘텐츠 관련주고 유통 물량이나 시가총액도 가벼운 편이라서 우선 관심을 가져봤는데요. 공모가는 밴드 하단에 확정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을 얘기하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확인해보세요. 배정 물량이 많지 않습니다. 25만 주고요. 균등 물량이 12만 5천 주밖에 안 돼요. 그래서 혹시 오늘 미래반도체처럼 12만 주 정도가 들어온다면 균등으로 받을 수 있는 수량이 한두 주밖에 안 되겠습니다. 이거는 수요 예측 결과를 봐야 분위기를 알 수 있겠고요. 온라인 청약 시에 우대 등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2만 5천 주까지 청약 가능하겠습니다. 최소 청약 수량은 20주고요. 목요일 수요 예측 결과를 통해서 공모가가 확정되면 이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또 찾아올게요. 안녕.